실기시험을 대비해 꼭 기억해야 하는 부분만을 모아놓았습니다. 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비법 2차 실기 대비 이론과 문제집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된 강의입니다. 고정 댓글에 질의응답을 위한 카페 링크와 교재 구매 링크를 넣어드렸습니다. 신뢰도 추정 방법이요. 신뢰도 추정 방법은요, 방법 4가지를 묻고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게 가장 많이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좀 더 어렵게 나온다면 장점, 단점을 묻기도 하고요. 그 안에 사용되는 계수와 계수 사용 방법까지 묻기도 하는데, 실제로 각 추정 방법의 내용을 알면요, 그 내용으로부터 장점, 단점 쉽게 추정해낼 수 있고요. 그 내용으로부터 계수 이름도 쉽게 연결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 내용, 계수, 장점, 단점, 그 다음에 이름까지 한꺼번에 묶어서 공부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공부 방법입니다. 먼저 반분 신뢰도요. 반분 신뢰도는 반으로 나눴다는 얘기죠. 한 개의 검사를 반으로 2개로 만들었어요. 한 개의 검사를 2부분으로 나눠서 상관계수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측정합니다. 그러니까 장점은 추정이 빠르죠. 그냥 반으로 무조건 쪼개면 되니까. 하지만 단점은 하나를 가지고 양분을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상관관계가 낮아서 정확도가 가장 낮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계수 이름은요, 내부를 반으로 쪼갰으니까 내적으로 합치해야 돼요. 내적으로 일치해야 돼요. 그래서 내적 합치도, 내적 일치도 계수를 사용합니다. 이 안에 사용되는 모든 계수는요, 신뢰성 계수가 높으면 신뢰도가 높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사용 방법은 내적 합치도 계수가 높으면 신뢰도가 높다고 판단한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나머지 다 동일합니다. 그 부분은요. 자, 검사, 재검사 방법이요. 검사, 재검사 방법은 동일 사람, 동일 집단에게 동일 검사를 2번 하는 거예요. 동일 집단에게 동일 검사를 시간차를 두고 2번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상관계수를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신뢰도 산출이 가장 간단하죠. 그냥 2번 돌리면 되니까. 하지만 단점은 기억 효과나 학습 효과, 피험자 속성 변화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이 있고요. 계수는요, 1차 검사와 2차 검사 사이에 변하면 안 되죠. 1차 검사와 2차 검사 사이가 안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수 이름이 바로 안정성 계수예요. 그 다음 동형 검사요. 동형이라는 게 타입이 2가지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일인에게 동형의 2개의 다른 검사를 시행하여 상관계수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형 검사가 있고 2형 검사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1형 검사와 2형 검사는 서로 동등해야 되죠. 그래서 동등성 계수를 사용합니다. 장점은 신뢰도 계수 추정이 쉽죠. 그리고 검사 문항이 다르기 때문에 연습이나 기억 효과로 인한 문제점의 영향이 가장 작습니다. 단점은요, 2개의 검사를 제작해야 돼요. 그래서 2개의 동형 검사를 제작하는 게 쉽지 않고요. 시간과 비용이 많이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내적 합치 신뢰도요. 모든 반분 신뢰도, 그러니까 반분 신뢰도의 종류 3가지를 다 따로따로 계산해요. 그래서 그것을 모두 평균값으로 해서 추정해내는 게 바로 내적 합치 신뢰도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그 안에 있는 모든 문항들이 서로 동질적이어야 돼요. 물론 요거 계산할 때 각각의 반분 신뢰도를 계산할 때 그 안에 내적 합치도 계수를 사용하지만 그거는 일종의 하청업체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얘네가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 결과를 받아서 만든 계수가 바로 동질성 계수입니다. 그래서 내적 합치 신뢰도에서 사용하는 계수는 동질성 계수예요. 내적 합치와 내적 합치가 이름이 같아서 반분 신뢰도에 들어가는 요것과 요 2개가 이름이 같아서 서로 기억이 어렵습니다. 반분 신뢰도가 내적 합치고요. 내적 합치는 동질성이에요. 내적 합치 신뢰도의 장점, 하나의 검사로 한 번만 수행이 되죠. 그러니까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유리한데 단점은요. 시험이 단일 요인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 요인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이게 신뢰도 문제인지 내용상의 문제인지 구분이 안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얘가 IQ와 EQ를 같이 검사한다라고 치면 얘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반분 신뢰도를 하게 됐을 때 이게 문제가 생기면 이게 신뢰도 문제인지 내용의 문제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단일 요건이 아닌 여러 요건을 측정할 경우에는 신뢰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다시 반분 신뢰도, 검사 재검사, 동형 검사, 내적 합치 신뢰도고요. 그 각각의 내용까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됩니다. 듣고 계신 강의는 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비법의 핵심 내용 파트입니다.
2차 실기시험은 손으로 쓰여진 것만 점수로 연결이 됩니다. 눈으로 머리로만 공부하면 실패할 수 있어요. 손으로 직접 쓰며 공부해야 한다는 점 기억 바랍니다. 내용은 충분히 설명드렸지만 실제 출제 사례와 내용을 연결하지 못하거나 모범답안 작성에서 감점되지 않도록 교재를 통해서 실제 문제 출제 사례와 모범답안 부분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뢰도 추정 방법 중에 하나인 검사 재검사 방법에 단점을 물어보기도 하고요.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요인을 물어보기도 하고요. 충족 조건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마치 다른 문제인 것 같지만 결국 다 같은 내용을 약간씩 질문의 의도에 맞춰서 변경해서 대답하면 되는 같은 문제인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검사 재검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2월 효과 같은 게 있죠. 2월 효과의 의미는 뭐냐면 바로 1차 검사가 2차 검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에요. 또 뭐 반응 민감성 같은 게 있어요. 반응 민감성은 1차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험자의 진점수가 향상된다 혹은 변경된다는 거예요. 결국 둘 다 1차 검사가 2차 검사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2월 단점은 2월 효과가 발생해서 단점이 있다. 반응 민감성이 발생해서 단점이 있다. 그냥 단점스럽게 표현하는 거고요. 영향 요인은 이런 게 영향 요인이다. 이런 게 영향 요인이다고요. 그거를 충족 조건으로 바꾸면 그러니까 1차 검사, 2차 검사는 서로 영향을 주면 안 돼. 이렇게 조건스럽게 충족 조건스럽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성숙 효과, 피검자의 특성이 변한다는 특성이에요. 영향 요인은 성숙 효과고 단점은 성숙 효과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거고요. 당연히 충족 조건은 그러면 특성이 변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충족 조건스럽게 표현을 바꿔주면 돼요. 자, 검사 조건, 영향 요인 검사 조건에서 영향을 받고요. 단점도 마찬가지로 검사 조건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고 충족 조건은 검사 조건이 동일해야 된다, 바뀌면 안 된다. 이렇게 충족 조건스럽게 표현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오직 차이점 혹은 각각의 이 유일하게 갖고 있는 것들이 하나씩 있어요. 이것만 우리가 집중해서 따로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단점이요. 단점은 시간 비용 2배에 해당하는 이 단점은요. 충족 조건이나 영향 요인하고 관계가 없어요. 오직 검사 재검사의 단점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영향 요인에는 태도 변화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1차 시험에서는 열심히 쳤던 학생이 2차 시험에서는 마음이 바뀌어서 태도를 바꿔서 잘 안 치는 거야. 이런 것들이 바로 영향 요인이 따로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충족 조건의 유일한 그 독특한 특성이요. 특정 내용 자체가 시간에 따라서 변해서는 안 된다는 충족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영향 요인이면 이렇게 쓰시면 되고 단점이면 영향 요인을 단점스럽게 표현해 주고요. 충족 조건은 영향 요인을 충족 조건스럽게 표현 방법만 조금 바꿔서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신뢰도 추정 방법의 하나인 반분 신뢰도의 구체적인 추정 방법 세 가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전후양분법, 기후양분법, 임의적 짝짓기법이 있어요. 이렇게 쭉 덩어리가 있으면 가운데를 쭉 잘라서 전후로 나누는 거 바로 문항의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는 것 전후양분법이고요. 기후는 홀짝이죠. 1번, 3번, 5번 홀수 번호와 4번, 6번 4번, 6번, 8번 이렇게 짝수 번호로 나누어 가지고 두 점수 간의 상관관계를 추정하여 신뢰도를 구하는 거고요. 임의적 짝짓기법은 이 전체를 난이도로 쭉 순서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얘를 두 개씩 짝지어요. 난이별로 나누어 놓고 두 개씩 짝을 지어서 각각의 서브셋에서 한 문항씩 임의로 선택해서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상관관계를 추정하여 신뢰도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다 전후양분법, 기후양분법, 임의적 짝짓기법 다 이렇게 나누어서 두 점수 간의 상관관계를 추정해서 신뢰도를 구합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나누는 건 전후로 나누고요. 기후로 나누고요. 짝짓기법은 난이도별로 줄을 세운 다음에 두 개씩 짝을 지어서 나눕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동형검사 영향요인, 신뢰도 영향요인, 측정오차 최소화 방법은 다른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모두 뿌리가 같은 문제입니다. 모두 신뢰도 영향요인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신뢰도 영향요인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문항에 의해서 신뢰도가 영향을 받고요. 피험자의 상태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요. 마지막으로 시험의 절차나 방법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첫 번째, 만약에 동형검사 오요인이 영향요인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문항의 측면에서는 문항의 난이도나 속성 혹은 문항의
숫자나 형식에 의해서 동형검사가 영향을 받습니다. 당연히 피험자의 상태는 피험자의 변화 혹은 피험자의 속성 변화에 의해서 영향을 받겠죠. 그리고 시험의 절차, 예를 들어서 시간, 지시 내용, 설명 같은 거에 의해서 동형검사가 영향을 받습니다. 신뢰도 영향 요인은 문항의 측면에서 보면 문항의 수나 문항의 반응 수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요. 피험자의 측면에서 보면 개인차나 집단의 동질성, 마지막으로 시험 절차의 측면에서 보면 검사의 시간, 속도나 시간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측정오차 최소화의 측면의 방법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문항의 측면에서는 문항수를 증가하고 나쁜 문항을 제거하는 거겠죠. 그리고 시험 절차를 표준화시켜야 당연히 측정오차가 최소화되겠죠. 마지막으로 각각의 문제에 따른 독특한 특성 부분이 있어요. 동형검사 5요인의 영향 요인에는 규준 집단 차이가 있고요. 신뢰도 영향 요인에는 검사 유형의 차이가 있습니다. 요거는 각각 하나씩 1대1 매칭되는 거예요. 공통점이 아니고 요것만 추가로 더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동형 검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5가지 혹은 동형, 같은 형이니까 유사한 심리 검사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원인 5가지 같은 문제입니다. 모두 동형 검사 영향 요인 5가지를 적는 거고요. 먼저 문항에 관련한 내용, 그 다음에 피험자에 관련한 내용, 시행 절차, 그리고 규준 집단의 차이 순서로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문항에 관련해서는 문항의 난이도, 문항의 속성, 그리고 문항의 숫자와 형식까지 동의를 해야 됩니다. 피험자 혹은 시험자의 속성이 변화하면 안 되겠죠. 시행 절차도 동의를 해야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시간 제한, 지시 내용, 설명 등도 모두 동의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규준 집단의 차이요. 초등학생용 IQ 테스트 결과를 대학생용한테 적용하면 안 되겠죠. 바로 규준 집단의 차이도 동형검사에 영향을 미치는 5가지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신뢰도 영향 요인 5가지, 4가지 묻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문항에 관련해서 2가지 적고요. 피험자에 관련한 내용 2가지 적고요. 그 다음에 시험 절차에 관련한 내용, 그리고 검사 유형에 대해서 적으면 될 것 같아요. 먼저 문항에 관련해서는 문항의 수와 문항의 반응수요. 문항의 수가 어느 정도 많아야 어느 정도까지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한 문제 내서 신뢰도 측정할 수 없는 노릇이죠. 문항의 반응수, 문항 반응수는 결국 문항 선택지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문항 선택지수가 적절하고 충분해야 됩니다. 다음 피험자의 상황이요. 첫 번째는 피험자가 개인차가 있어야 됩니다. 개인의 역량 차이가 하나도 없다. 그럼 모두 동일한 점수 얻게 되니까 신뢰도가 빵이 되는 거예요. 개인차가 클수록 신뢰도가 더 높아집니다. 피험자의 상황 중에 집단의 동질성이요. 동질 집단이 신뢰도가 더 높습니다. 시험 절차의 측면에서 보면 검사 시간이나 속도가 충분할수록, 그리고 또 속도가 높을수록 신뢰도가 더 높아지게 되고요. 어떤 검사를 썼느냐, 검사 유형에 따라서 신뢰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기억해야 될 거 문항수, 문항 반영수, 개인차, 집단의 동질성, 검사 시간과 속도, 그리고 검사 유형입니다. 측정 오차를 최소화하는, 측정 오차를 줄이는 방법 6가지를 적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문항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문항수를 어느 정도 늘리는 거, 측정 오차 줄이는 데 효과가 있고요. 신뢰도에 나쁜 영향을 주는 나쁜 문항을 제거하는 것도 역시 최소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측정자에 관련한, 피험자에 관련한 문제예요. 측정자의 태도의 일관성을 유지시켜야 될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 부분은 시험 절차에 관한 부분이에요. 측정 방식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요. 검사 조건을 균일하게 유지해서 오차 변량을 줄이고요. 검사의 실시와 채점 과정의 표준화, 그리고 표준화된 검사 자체를 사용하는 것, 이게 바로 측정 오차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캠지기 꾸벅이 박종규입니다. 지금 화면 좌측 상단의 재생 목록을 누르면 필요한 부분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